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같은 금은방에 잇따라 강도가 들면서 민생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경찰이 담당 과장을 교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한 석유화학공단에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용현 제2변전소가 건립됩니다. 철퇴축구로 올 시즌 K리그 우승을 넘보고 있는 울산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는 2018년 개통을 예정으로 추진되던 울산 양산 경전철 건설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매화는 꽃망울을 터뜨렸고 농부들은 봄맞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의 전령사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의 바위와 물속으로 오가며 봄의 따사로움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매화도 하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며 호수를 산책하는 시민들도 봄을 맞는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비는 조금씩 오는데 운동도 할 겸 건강관리 차원에서 나왔는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꽃이 폈더라고요. 벌써 봄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털갈기를 하고 물놀이를 즐기는 오리 가족들도 봄 기운을 느낀 듯 활기찬 모습입니다. 긴 겨울 휴식을 가졌던 농부들도 농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트랙터가 힘찬 소리를 내며 겨우내 얼었던 논가리에 나섭니다. 보랑을 깊게 파며 풍년 농사를 기원합니다. 봄이 왔으니까 이제 농사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여러 가지 참 일소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내렸던 비는 6일을 전후에 그칠 것으로 보여져 이 비가 완전히 그치는 이번 주 중반부터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새누리당의 2차 공천 발표에서 이미 전략적으로 분류된 남구갑을 제외하고 현역 의원들이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북구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의 2차 공천 발표에서 울산 지역 5개 지역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공천의 기준은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눈높이 기준의 적합도 그리고 경력 세계적으로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중구의 정가윤, 남구의 김기현, 동구의 안효대, 울주군의 강길부 의원을 각각 공천자로 확정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북구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예비후보 5명 가운데 박대동, 박천동, 최윤주 씨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앞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된 남구갑은 공천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천 신청자 가운데 1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천자가 거의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제 총선은 당내 공천권 확보전을 넘어 본격적인 여야 대결전으로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민주당 울산 지역 총선 후보가 오는 8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임동호 중구 예비 후보가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구는 송철호 예비 후보가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주군은 김춘생, 송규봉 예비 후보가 오늘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와 8일 현장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천이 유보된 북구는 통합진보당이 경선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상범, 이상헌 두 예비 후보 중에 조만간 당내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오늘 각 당의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들이 한날 1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단일화 경선을 실시하는 이른바 원샷 단일화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통해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야권 단일 후보를 확정 짓자면서 내일 각 정당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창현 공동시당위원장은 울산에서 야권 단일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미라며 야권 단일화의 걸림돌인 북구도 경선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올랐다고 승용차를 그냥 세워둘 수도 없고 운전자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기름값을 좀 아낄 수 있는 이른바 유테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윤경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심 대부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1,920원대로 시작한 휘발유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어제 사상 처음으로 2,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역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기름값을 아끼는 이른바 유테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셀프 주유소를 찾는 건 기본. 리터당 100원가량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도 인기입니다. 한 두세 달 정도 모았을 때 신용카드를 했을 때 이제 포인트 이런 쪽으로 효과를 많이 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가 어딘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엔 공동구매로 10% 정도 싼 값에 주유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 습관이 중요한데 필요 없는 공회전을 줄이고 경제 속도를 지키면 연비가 10%가량 좋아집니다. 가속 또는 급제동, 연료가 2배 이상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서히 출발하시는 게. 전문가들은 또 연료 밀도가 높은 아침 시간에 주유소를 찾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히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 지역 일선학교도 지난 주말부터 일제히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UBC 울산 방송은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변화와 또 보완 대책은 없는지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주 5일 수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김규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첫날 울산의 한 초등학교. 맞벌이 가정 자녀 등 학생들이 둘러앉아 놀이에 한창입니다. 이 학교는 토요일마다 교사 2명을 배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4, 5, 6학년 대상으로 토요 영덕이 있고요. 그다음 체험 수학, 만들며 체험하는 역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 학교와 스포츠 활동 등 새롭게 선보이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지역 237개 모든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과 문화활동이 늘어나고 가족여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업계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교과서 탐방 같은 경우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해서 당일은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주 5일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일부 학원은 토요반 운영에 나서 학생들은 학교 대신 학원을 찾게 되고 그만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직장이라는 연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 5일 수업제는 도입됐지만 학교 수업 시간은 그대로여서 학생들의 방학은 열흘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같은 금은방에 한 달 사이 2차례나 강도가 들면서 금은방 업주들이 요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이 업주들과 긴급 모임을 갖고 담당 과장을 교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은방을 턴 강도는 용의 주도했습니다. 여자 업주 혼자 있을 때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로도 미리 파악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막무가내식 범행의 강화 유리도 소용이 없었고 사설경비업체와 경찰의 출동 시간 역시 이번에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금은방 강도에 업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업주들은 한 목소리로 도보 순찰과 CCTV 설치 확대를 요구했고 일부에선 총기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 방범 이거 가스총 있죠. 이걸 갖다가 기체 분질이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 채 구매할 수 있게끔. 울산 지역의 금은방은 모두 200여 곳. 경찰은 10곳 가운데 1곳꼴로 CCTV조차 없고 4곳 가운데 3곳이 112 지령실로 즉시 연결되는 비상전화인 무다이얼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활동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금은방 업주 여러분들의
자위 방범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의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복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한편 경찰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을 교체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해 12월 울산 석유화학공단 정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공단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2 변전소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익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석유화학공단 정전. 불과 16분간의 정전으로 석유화학 공장 17곳이 가동을 멈췄고 피해액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정전은 용현 변전소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의 전기가 갑자기 끊기면서 발생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수많은 기업들이 변전소 한 곳에만 의존하다 빚어진 후진국형 사고였습니다. 울산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해놨지 설비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설비들은 최소한도 두 군데에서 전력을. 이 사건을 계기로 한전이 용현 2 변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자 울산시가 직접 나서 SK에너지의 공장 증설 예정 부지 일부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3,800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15만 볼트 규모의 용현 2 변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SK에너지에서 부지를 할애함으로써 제2 용현 변전소가 조기에 건설이 가능해졌고 향후 정전 사고에도 전력 공급망 이중화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 공급망 이중화 등 전력 공급 확충 사업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울산 양산 경전철 건설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조 1,761억 원을 들여서 양산 북정에서 신북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길이 41.2km의 울산 양산 경전철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식 발표되면 양산시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 지역 기업체 67.2%가 고용노동부의 휴일 특근 제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50%가 생산성 저하와 임금 축소 등을 이유로 17.2%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상위 관계자는 자동차와 조선업계에서는 설비와 인력을 충원한 뒤 경기가 나빠지면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K리그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울산현대가 내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 나섭니다. 상대는 중국 베이징 고안인데요. 울산은 내친 김에 내일 경기도 승리해서 우승의 발판을 다진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울산현대와 베이징 고안이 만났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해 자국리그 2위 팀. 아깝게 리그 우승을 놓친 만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Entendemos que vai ser partido muito difícil para nós, até porque já observamos partido da equipa que vamos defrontar. 이건우와 김승용의 가세로 철퇴에 날개를 더한 울산은 내심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신 김신욱이 더한 삼각편대는 이미 K리그 개막전에서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석을 했고 또 상당히 수비가 단단하면서 역습을 시도하는 그런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의 AFC 챔피언스 리그 무대는 2009년 이후 3년 만의 일. 당시에는 염기훈 등 주축이 빠져나가면서 챔피언스에 집중하지 못해 2승 4패로 예선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플레이오프 6강 진출에 이은 준우승과 올해 K리그 개막전 승리로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사기는 높습니다. 포항과의 경기를 우리가 첫 승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면서 그 팀 전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관은 오늘 검찰 간부에게 부탁해 고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 47살 정모 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재개발 사업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고소인 이모 씨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서 지난 2010년 교제비 명목으로 1,0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사채업에 투자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주부 41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월 남편 직장 동료의 아내 이모 씨에게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500만 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50차례에 걸쳐 7억 8천만 원을 받아서 이 가운데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고시 중중회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소나무를 무단 벌목한 울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문중은 또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편입 부지 보상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서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열린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성과보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기념행사로 울산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 우리나라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부각되고 울산도약 제2선언문비와 번영탑 제막 등을 통해서 울산 발전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는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오늘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동양산전 강태식 대표 등 20여 명이 모범 납세자로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금강기계공업 심환기 대표가 명예세무서장으로 납세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 입학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취임한 박광일 학장은 주변에 국내 최고의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는데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 촉촉한 봄비 덕분에 개구리가 잠에서 더 잘 깨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성큼 봄이 다가왔는데요. 이 봄꽃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남녘에는 이미 매화의 싱그러운 꽃망울이 여기저기 피어났습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번 달 하순쯤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꽃도 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봄꽃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봄 햇살은 내일부터 쨍쨍하게 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출근 시간 이후로는 봄 기온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기압골이 점차 물러나면서 아침에 남쪽부터 비가 그치겠고요. 낮에는 모든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서울은 4도, 대구 6도, 낮 최고 4도에서 1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미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도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 반짝 꽃샘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쫄깃쫄깃 울렁통통 오동통한 내 너구리 쫄깃쫄깃 오동통통 농심너구리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113년 전통의 정관장 6년근 홍삼으로 완성한 동인비진 크림. 피부 속 뿌리부터 촘촘히 차오르는 피부 기력이 피부를 탄탄하게 해줍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2012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 특가. 카드 최고 10개월 무이자 혜택. 이사 혼수 고객께 최고 80만 원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지역 대표 방송으로 TV 토론회를 통해 정책 선거를 선대해온 UBC 울산 방송이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합니다. 15년 만에 당명을 바꾸며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새누리당. 노무현 정신 계승과 정권 재창출을 선언한 민주통합당.